자, 한국이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KF-21에 시제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25년 만에,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25년은 우리 국산 전투기를 만들겠습니다. 그 얘기했을 때 뭐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헛되는 소리를 했다고? 지구상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자체로 전투기 엔진을 만들겠어요. 요러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조차 무슨 꿈꾸는 소리냐? 말도 안 된다! 25년도 말이 안 되지만, 무슨 국산 전투기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25년 만에 개발을 해갖고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직 양산 단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세계 전투기 성능 비교 안에서 지금 F-22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F-35보다 더 높은 기동성과 효율성을 가진 기체다라고 전문가들이 극찬에 맞이하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근데 이런 비행기가 출시되는데 저기 중죽은 절갈처럼 조용합니다. 왜 언론은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지 정작가 TV에서는 국뽕 한번 찌끄러 봅시다. 네. 자, KF-21은 최대 속도 마하 1.81. 이게 시속으로 따지면 약 2200km래요. 항속거리 2900m에 달하는 초음속 전투기로 프랑스의 라팔과 겨눌 수 있는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4.5세대 이상의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에 이어 우리나라가 8번째입니다. 총 사업비 16조 5천억 원이 투입된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방위력 증강 사업으로 꼽힌다고 하고요. 자, KF-21 양산 1호기는 제작사와 공군의 성능 확인을 거쳐 올 9월에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 대가 나온 거예요. 3월 달인데 9월 달,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몇 대가 출고될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미정입니다만 최소 8대에서 12대 정도는 인도되지 않겠느냐, 또 많게는 20대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공군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40대를 우선 배치하고요.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도입해서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몇 번 KF-21 관련한 얘기 있습니다만, 이제 저쪽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물어뜯게 하는 놈들이 비난하고 있는 사안 또는 폄하하고 있는 사안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엔진이 국산이 아니라서 진정한 국산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KF-21에 달려있는 엔진은 F414라 그래갖고 미군이 개발한 미국 엔진인 거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는 거예요. 즉 라이센스를 통해 가지고 F414 엔진을 하나 시스템이 지금까지 만든 개수가 무려 1만 개입니다. 엔진을 1만 개를 만들어 본 거예요. 다 국내에서. 부품들은 외국 거 수입이긴 하지만 국내 부품과 외국산 미국 부품을 섞어가지고 1만 대를 양산해 봤기 때문에 엔진을 생산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투기보다 훨씬 더 앞서 있고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죠. 다만 특허가 국내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산 엔진을 개발해서 넣어야 얘가 진정한 국내산 비행기가 된다. 그 점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국내산 엔진이 언제 나올 거냐? 송 작가는 2년 안에 나온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만들어 놓고 공개 안 한 거 아니에요? 실험을 하고 있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올해 이제 6월 달부터 지금 있는 엔진의 딱 절반 용량 정도 되겠죠. F414 엔진의 절반 용량인 이 5,000파운드급 엔진이 실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실사용 엔진으로 해갖고 이거를 무인기라든지
이 엔진 하나짜리 비행기에 끼워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그러니까 엔진은 완성됐고 이를 실기체에 응용하는 시험이 5,500파운드짜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엔진에 대한, 아까 이 414 엔진을 10,000대 이상 만들어봤고 얘는 이미 만들어서 실전 배치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사용하게 될 무인기들, 편대기로 쓰이게 될 각종 무인기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실증된 엔진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엔진에 대한 기술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저기 해성5라 그래갖고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우리한테만 있는 함에서 쏴갖고 바다를 거치지 않고 이 해상으로 날아가가지고 상대방 함정을 요격할 수 있는 해성5의 엔진이 이 5,500파운드짜리 이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엔진은 지금 당장에 무인기든 소형 비행기에 쓸 수 있는 엔진인 거예요. 이 다음 단계로 우리가 KF-21용 엔진으로 개발하고 있는 엔진이 14,000파운드짜리 엔진입니다. 요거 2대를 붙여가지고 앞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 엔진을 시험하고 있거든요. 이게 10년 걸린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단계에 있어서 제작 과정을 이미 다 거쳐봤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두산 에러빌리티라고 하는 세계 4번째 그 터빈 엔진, 그러니까 가스 터빈 엔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비행기 엔진이랑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 이 발전용 엔진을 만들어봤기 때문에 지금 비행기 엔진보다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5,500짜리보다는 훨씬 크고 그 중간 사이즈에 있는 엔진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배치를 안 했을 뿐이지 이미 거기에 대한 생산 데이터가 다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와 대를 만들어 보고 양산하고 있는 단계에서 중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놓고 시간을 조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만들어야 되는 엔진이 아니라 중과 대 사이에, 이게 대와 소 사이에서 중짜리로 모양을 표준화하기만 하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설계나 부속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지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 블레이드를 제작하는 기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냉각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즉 이게 고온으로 비행 시에 열을 내고 거기에 대한 추력이 막 만들어져 나오는 과정 중에 어떤 방식으로 엔진을 시킬 거냐,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터빈이나 이런 게 돌아가는 것들을 할 것이냐를 개발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실제 엔진을 만들어 놓고 수십만 시간을 거쳐서 그 실험을 해가면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우리는 큰 것과 작은 걸 해봤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조립해갖고 붙이기만 하면 2년 안에 이 엔진 나옵니다. 그럼 송 작가, 네가 뭔데 2년 안에 나온다고 단언할 수 있어? 단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KF-21을 매년 40대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생산 라인, 많이 늘리면 120대, 160대까지 늘릴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F414 엔진을 KF-21에 넣겠다고 미국이랑 합의본 라이센스 엔진이 딱 80대입니다. 즉 80대만 만들기로 하고 KF-21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이 80대면 비행기에 2대 들어가기 때문에 40대만 이 F414 엔진을 끼워갖고 돌려보고 그 이후에는 다른 엔진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 능력이 2년 안에 40대는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엔진도 80개만 지금 라이센스를 받아서 허가를 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2년 후에는 실용화할 수 있는 엔진이 준비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악플 좀 쓰지 마, 송 작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초도 양산은 2028년까지 40대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후속 양산은 2028년부터 32년까지 80대를 추가 생산해서 32년까지 총 120대를 이제 공군에 실전 배치하는 게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배치되는 앞으로 KF-21은 28년 버전 이게 그 6세대 비행기이거나
최소 5세대이면서 국산 엔진을 갖춘 비행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연간 최대 300대의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전용 공장을 창원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무리해갖고 구축을 했을까요? 300대의 엔진을 만들면 150대의 전투기 엔진으로 150대에 들어가는 거를 최대치로 잡아놓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 작가가 한 120대 정도 생산 라인을 카이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숫자적으로 다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산 이제 한 40대까지는 우리도 이제 시험을 거쳐봐야 되고 무장 실험도 해야 됩니다. 지금 관련해서 이제 공대공 미사일이 없다. 미국이 암남을 안 준다고 해갖고 우리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공대공 미사일을 LIG 넥스원하고 개발에 들어갔고 이것도 2028년까지 나온다고 하고요. 그전에는 미티어나 아이리스라고 영국이나 뭐 프랑스 미사일 사서 쓰면 됩니다. 무기 통합이 다 돼 있다는 거 이미 확인을 했고요.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군 자체, 한국 공군 자체에서 300 소형 타우루스부터 시작해갖고 도입해 놓고 개발해 놓고 있는 공대지 미사일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지금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각종 유도 무기들 있잖아요. 천무나 이런 데서 넣어서 쏘던 유도 무기들이나 해성5 같은 이러한 함대한 미사일들을 전부 다 우리 공군기에 닿을 수 있도록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교환과 함께 발사 시험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이 비행기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A사 레이더도 미국이 안 준 거를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해갖고 진짜. 최근에 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갈륨 소자, 그 레이더 소자들을 최신형으로 우리가 레이더 반도체까지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다 개발했지. 이거 미국이 안 준다고 안 준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한테 가서 초기형을 가갖고 배운 다음에 이거를 반도체를 우리가 갈아엎어갖고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A사 레이더를 우리가 만든 거예요. 와. 이건 역시도 2년 안에는 장착이 될 거고요. 미쳤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걸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운영 시스템과 내부 운영 프로그램들을 국산화했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레이더, 이제 컴퓨터 이게 다 우리 거야. 특히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자전거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조종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비행기가 스스로 알아서 90% 이상은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방향 지시나 뭐 이동이나 상하층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가 노져서 이렇게 가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비행기 자체가 조종사의 요구에 따라서 그만한 기동을 하는 데는 엄청나게 미세한 공기의 흐름부터 시작해갖고 날개의 조정, 각도의 조정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할 수 있는 이 항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절대 개발을 못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 재미 미국인 학자 지금의 이제 랩터를 개발했다 F-21을 개발하는데 참가했고 F-35의 항전 컴퓨터 기술을 담당했던 재미 과학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갖고 이 기술을 전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이제 미 국무성의 기밀 누설로 고발을 당했습니다만, 국무성 쪽에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갖고 3년 만에 보석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의도적으로 이 항전 기술을 일부러 옮겨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이 항전 기술을 옮겨와갖고 미국을 뛰어넘는 이 컴퓨터 기술과 항전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우리나라 공군 조종사들이요 매일 출격을 나가고 이걸 하잖아요. 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비행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F-15도 있고 F-16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비행기들을 운전을 하는데 그 비행기들을 운행할 때마다 그때 발생했던 모든 상황을 전부 다 항전 컴퓨터로 기록을 하고 또 조종사들 자체가 거기에 대한 수기나 디지털 기록들을 남겨가지고 35년 동안 그 데이터를 축적한 거를 프로그래밍 해갖고
KF21에다가 녹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KF21은 사실상 거의 무인 조종에 가까운 만큼 예를 들어 상승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 각도를 틀었을 때 현재 날라오는 맞바람이나 주변의 기류나 또 그와 관련된 엔진의 추력이나 온도, 속도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각도를 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엔진을 유지하면서 분사 각도라든지 날개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다 컴퓨터에서 미세 소프트웨어로 제어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력이 미국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지금 F-35가. 이런 점이 인정을 받아. KF-21이? KF-21이 F-35를 뛰어넘는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F-35보다 뛰어난 기종이다라고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 여기서 자주국방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참석 국가가 있습니다. 대사급은 영국, 페루, 일본, 인도네시아, 캐나다가 왔고요. 그다음 외교관이나 군인들은 미국, 호주, 이라크, 이집트, 태국, 폴란드,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와서 KF-21 어떻게 됐나 이렇게 뭐 만원경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장에서 아예 이제 외교사절들한테 요거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안기령 부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국, 페루, 일본, 캐나다 대사 등이 이제 생산 현장 시찰에까지 동행을 했다. 그래서 한국 방산 기술력을 확인했다. 예, 방산 기술력 확인을 했다. 예. 특히나 호주, 이집트, 태국, 폴란드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아랍에미레이트까지 이 국가들은 KF-21의 현지 생산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1600시간 이상 시험 비행을 했고요. 그것도 시제기를 6대를 돌려갖고 그냥 여러 대를 돌려갖고 2년 동안 1600시간이 넘도록 시험을 했는데 13,000건 가까운 사안에 대한 점검들을 시험 비행에서 다 했대요. 13,000건을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결함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거야. 처음 만드는 거 치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놀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가를 전부 다 미리 정답을 알고 이 제작을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한 속도와 이만한 성과를 단기간에 거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개 어떤 한 과학자라든지 일개 기업의 어떤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산업체와 민관업체들 그리고 뭐 반도체를 비롯한 대한민국 산업 안에서의 최첨단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KF-21 이렇게 양산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생산 설비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외국 애들이 너무 놀라워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KF-21 생산 라인을 짠 사람들이 이 대우조선에 있었던 조선 기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배를 쪼개갖고 조립해갖고 배 만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조선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기술을 KF-21에다가 접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생산을 하든 국내에서 생산을 하든 토막을 잘라갖고 보내주면 현장에 조립 라인을 깔아주면 어디서 조립을 해도 기가 막히게 조립이 될 수 있는 수출형으로 이 기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어디서든 그 조각만 가져오면 조립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조립이 핵심 기술이고 숙련된 능력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립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표준화되어 있는 공정 분할과 거기에 맞춰져 있는 동작들을 연출할 수 있는 AI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지만 비행기가 부품으로 완성되면 그 부품 안에 전용 그 ENF 칩이 붙어요. 그래서 그 칩을 달아놓은 기체가 와서 조립 라인에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뭐 100분의 1mm, 1000분의 1mm 단위의 미세 조정들을 사람이 안 하고 기계가 다 해서 맞춰준다는 거죠. 심지어
이 볼트나 너트들 끼우거나 드릴링하는 이런 작업들도 사람이 하나도 안 한다는 겁니다. 점검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런 공장들이 만들어져갖고, 야, 그럼 우리 기술 다 달아나는 거 아니냐,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냥 단순 조립 기술만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생산되는 KF21 4.5세대, 5세대는 그냥 줘도 된다고 생각해. 우리는 이미 6세대 이상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6세대 이상 가고 완전 스텔스에다가 수소 터빈 엔진에다가 거기에다 3단 부스터가 들어가는 엔진을 만들어갖고 마 3.5 이상의 속도를 내면서 완전 스텔스에 항속거리가 10,000km 이상 나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6세대를 뛰어넘는 비행기도 지금 한국에서는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기획 단계잖아. 이미 이 안에서 한다. 이게 이미 기획 단계이지만 다 그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관련된 얘기들은 그럼 제가 KF21은 연습기.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수출의 대중화를 위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포니를 보여주고 여러분 새로 나온 차입니다. 많이들 사세요라고 해갖고 포니 팔아 번 돈으로 우리는 제네시스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타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인도네시아가 16대 뭐 도입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나는 특이하더라. 사우디 원래 F-35 한다고 했었잖아요. F-35는 급하니까 사는 거고, 사우디는 6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5세대도 개발이 안 끝냈는데, 6세대 KF-21 전투기 개발에 있는 비용에 대해서 100조 원을 자기들이 쏘겠다, 개발비로. 근데 나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는 그래도 자국민들이 과학기술 공부를 하는 자국민들이 꽤 있어요. 근데 사우디는 아예 없죠.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관들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몰게 할 거야? 그래서 6세대를 가는 거예요. 6세대는 무인기거나 유무인 복합기잖아. 조종사가 비행기에 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사우디는 군인이 제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6세대 비행기를 탐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도 지금 20대 정도 규모로 이제 도입을 추진 중이고, 말레이시아하고 태국도 지금 노후 전투기 교체 시기가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국산 무기 체계하고 호환성을 고려를 해서 KF-21을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5대륙에다가 전부 조립 공장을 깔고 있는데 남미는 어디라 그랬죠? 페루라는 건데 얘기했죠. 페루도 왔습니다. 그래서 페루도 지금 여기 와서 구경을 하고 조립 라인을 보고 간 겁니다. 아유. 그래서 양산이 들어가게 되면 걔네들이 뭐 어디서 비행기 날개 만들고 바퀴 만들고 할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끊어서 보내서 조립시키듯이 비행기를 포장을 해갖고 컨테이너에 끊어서 보내주면 걔네들이 조립 라인에 얹는 순간 자동으로 조립이 딱 돼서 비행기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사급이 온 데는 영국, 페루, 일본, 인도네시아, 캐나다 이렇게 왔고, 이제 일본은 감시하러 왔겠지. 부러워서 온 거지, 걔들은. 아니야, 트집 잡으려고. 감시하러 온 거예요, 그것들은. 검은 아나? 지금 배만 아프지?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카나다하고 지금 이제 잠수함 도입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카나다 애들이 너무 양아치처럼 양다리를 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양아치처럼 구니까 이번에 한번 이제 본때를 마지막으로 배주기 위해서,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이 어저께 카나다로 출발을 했습니다. 3,000톤급이라고 하지만 3,990톤이죠. 근데 우리는 3,000톤급이라고 불러요. 겸손하니까. 수직 발사관 한 10개를 갖춘 3,000톤급 잠수함을 보내는데, 요게 공해상으로 나가게 되면 잠수를 해갖고 바다 밑으로 해서 2주간을 달려서 캐나다 앞바다에 떠오를 계획으로 지금 잠수함이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디젤 잠수함으로 시연을 보여주는 거죠. 야, 우리 지금 남해 바다에서 잠수 시작이거든? 2주일 후에 니네 바다 위로 떠오르는 거 봐라. 라고 시험을 직접 보여주러 출발을 했습니다. 그만한 자신감이죠. 자신감인데 얘들이 자꾸 독일하고 너무 양다리를 걸치니까. 아니, 반반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 반반은 이제 포기했고요.
네, 아니 뭐 폭스바겐- 대륙별로 예. 뭐 한다 뭐 어, 이런 얘기도 있고 무슨 폭스바겐도 우리 배터리 공장 못지하고 튀어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다른 국가하고 MOU를 맺어갖고 한다. 카나다 내부 국가 기업들하고 한다 어쩐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실제 이런 이런 잠수함을 만들어 줄 거야라고 해갖고 가서 딱 실물을 보여주게 되면 그리고 그 운행 결과를 내놓게 되면 그때 가면 이게 카나다가 아니라 사우디, 폴란드를 비롯한 이 잠수함을 필요로 하는 수없이 많은 국가들이 전부 다 사실상의 준핵잠에 가까운 이 배를 살라고 몰려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문안정님이 무기사업은 캐나다가 지저분한 게 아니라 양다리가 기본임 하셨는데 그래요. 캐나다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수틀린 말을 하라 그래. 할 때가 캐나다뿐이야 지금. 네. 근데 나는 늘 매번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정치하고 언론은 지랄 맞았지만 그 사이에 또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든 다 자기 할 열심히 일을 했구나.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정치와 언론은 진짜 개차반이었고 검찰은 개차반이었고 사법부는 진짜 개쓰레기였지만 우리 국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참 열심히도 살았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이 무한 경쟁 체제가 1등만 살아남는 무한 경쟁 체제가 사실상 우리 기업들한테 이식돼 있어서 세계 1등을 위해서 한국 1등에 만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 1등 따지면 한국 1등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세계 1등에 도전을 했고 이러한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1등을 못하면 죽는다라는 각오로 도전을 하고 이번에 맞아요. 졌잖아? 이번에 삼성한테 밀렸잖아? 그럼 그 다음에 LG가 더 많이 돈을 쓰러가고 다음에는 LG가 이기고 요런 어떤 경쟁과 끊임없는 이 서로 상호 간의 발전이 융합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이 좁은 나라 안에서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다 크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 철강, 컴퓨터 시스템, 뭐 IT 이 모든 것들의 총화로 만들어진 가장 똘똘하고 가장 스마트한 무기가 전투기인데 그 전투기마저도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자리에 오를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캐나다하고 2+2 경제 안보 대화도 개최를 했네. 이게 계속 이제 지금 카나다가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카나다를 샘플로 보여주고 전 세계 잠수함 시장을 우리가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사우디가 카나다랑 하지 말고 나랑 하라니까 그러고 난립니다. 아이, 자기들 근데 잠수함 달라고. 사우디, 주면은 니들은 저기 잠수함을 운영할 군인들이나 제대로 양성을 하든지 아니, 니들한테 팔아봤자. 그러니까 팔고 난 다음에 운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우리 정비 국가에다가 보수까지 볼까? 다 우리한테 시키려고 하는 거죠. 돈으로 쳐바르려고. 네. 그러면 그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무튼 근데 저는 이번에 사실 이란 전쟁 때문에 중동 어디 숨어 있는지 몰랐던 모든 중동 전문가가 다 튀어나왔잖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진짜 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동 전문가들이 조금 더 많이 양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랍어 하는 분들, 그다음에 이슬람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가진 분들. 왜냐하면 어차피 그쪽하고도 사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는 이제 돈 있는 애들이랑 놀아야 돼요, 우리도. 네, 그래서 국내적으로 중동에. 전 세계 부자들이 지금 부자들 중에 뭐 전체 국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이 짭짤한 애들이 지금 중동 애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분간 뭐 석유 에너지 이후의 시대를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올 에너지는 사실상 원자력이 아니라고 하면 수소나 핵융합일 가능성이 높고 수소와 핵융합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탑이기 때문에 중동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그 밀착 관계는 앞으로 항구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네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아랍어 전공 좀 많이 시켜라, 애들. 훨씬 가능성이 많다. 더 이상 이제 영어만 하는 애들 필요 없다. 예. 물론 저는 영어도 못합니다만 아무튼 영어 못해도 예 국제정치평론 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다. AI 기술이 발달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댓글에 우리 딸도 공대생이에요 하는 거 있는데 공대생들에 대한 기초과학에 대한 우대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문과 내에 다른
소위 말해서 동남아 언어 하는 친구들, 아프리카 언어 하는 친구들, 중동 쪽에 아랍 언어 하는 친구들, 이란어 하는 친구들, 저는 아주 양성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인문학이 AI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소구가 되는 시대가 왔고요. 이러한 산업 분야 안에서의 정점에 서게 되고 시장이 넓혀지게 될수록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산업들에 있는 고용 효과, 산업 유발 효과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군대 전투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거뒀는데 만약에 이게 윤석열 때 쓰면 기레기들이 아유, 엄청나게 썼을 거야. 뭐 몇십조, 몇백조 효과 이러면서 막 우리나라 국산 기술 이러면서 막 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갔는데도 뉴스가 별로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우리나라 언론이 제일 썩었어, 아주 그냥. 하여튼 오늘 못한 앞으로 이제 미래 에너지 수소 터빈 기반의 엔진 얘기는 멤버십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알동경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재밌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